2차 방정식 단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개념 화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실 분들은 개념 화사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고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더 확장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의 목적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내용에서 근을 복소수 범위까지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2차 방정식에 비해서 난이도나 복잡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내용을 리마인드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알아야 좀 더 확장된 다양한 유형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방정식의 기본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인데 너무 중요해서 빼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등식과 등식의 성질, 항등식과 방정식의 정의를 모두 다 아셔야 되고 근 또는 해, 방정식을 푼다 등의 정의도 모두 다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배웠습니다. 여기에 쓴 내용들을 안 보고 말을 하거나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본적인 정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풀이를 배웠는데 제일 먼저 인수분해를 배웠죠. 그리고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여 한 인수가 0 또는 다른 한 인수가 0인 성질을 이용해서 x값의 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식이죠. 인수분해로 해결되지 않는 식들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식의 제곱골은 Q에서 x를 구하는 과정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근해 공식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근이 실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들도 좀 확장이 됐는데 그 유형들 풀이 방법은 유형서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 내내 수시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되고 내용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에 따라서 두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각각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근의 합은 플러스 근 하나와 마이너스 근 하나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는 2a가 그대로 나오고 분자는 루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서로 상쇄돼서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2b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2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게 되죠. 두 근의 곱의 경우에는 2a, 2a,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 곱셈공식 2번을 적용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이죠. 이걸 정리해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b제곱은 서로 상쇄되고
플러스 4ac만 남게 됩니다. 그게 요 분자죠. 그래서 여기도 4 약분되고 a가 하나 약분돼서 a분의 c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시면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외에 두 근이 주어지고 그 두 근을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해야 되는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이겠죠. 이것을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고 두 근을 알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x의 개수에 넣고 두 근의 곱을 상수항에 넣으면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적어놨는데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이 내용이 모두 이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근의 차를 구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이 내용은 위에 설명한 내용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안다고 했는데 두 근의 차는 합차곱 공식을 사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이렇게 찾았고요.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를 하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정리한 식과 제가 쓴 식의 차이점은 처음 식에서 양변을 제곱한 것의 차이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뒤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도 또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 그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잘 모르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계산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의 판별식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배울 고등학교 수학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 근은 플러스 근 1개, 마이너스 근 1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근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가지고 있는데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치환해서 사용하기로 했죠. 이 d는 디스크리미넌트의 d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판별하는 식이죠. 무엇을 판별하냐면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식입니다. 이 d값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플러스 근 1개, 마이너스 근 1개,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근은 1개밖에 안 남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허수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학교에서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가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 d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수가 실수라는 단서를 쓴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개수가 실수여야지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가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가 되면 부호를
판별할 수 없겠죠.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D의 부호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여야 하겠습니다. 켤레근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한 근이 m 플러스 n 루트 p인 경우에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은 m 마이너스 n 루트 p 이어서 두 개가 서로 켤레가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인 경우도 해를 구할 수 있게 됐고, 허수근이 나왔을 때 m 플러스 ni가 한 근이면 반드시 m-ni도 다른 한 근이 돼서 이 두 개도 켤레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개념 화사에서 설명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 2차 방정식 이 시간에는 기본 내용에서 좀 더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